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연계됐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첼리스트 여성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는 일부 언론에서 이 첼리스트 A씨의 육성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김의겸 의원 그리고 김성한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애들, 김앤장.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핸들곡으로 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좋대. 그래서 노래 부르더라. 한정훈이? 노래를 불러? 떨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종대는 사실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열이 하지?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동의 못하고요. 예.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예.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이 첼리스트 A씨가 술자리에서 청담동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이런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이 첼리스트 A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나온 새로운 얘기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본 적도 없다.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 한 번 걸어온 적이 없다. 이거는 완전한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사실의 가능성을 자꾸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도 이 A씨를 만나긴 만났는데 A씨가 그 남자친구 집에서 짐을 뺄 때 아마 옆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속이고 자기에게 질문했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것처럼 짜집기 편집을 해서 더 탐사가 또 내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더 탐사 측에서는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참관인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 첼리스트 A씨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더 탐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부분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처음에 제보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원래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은 그걸 그 여성분에게만 들은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직접 동석을 했다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둘의 녹취록이 공개된 그냥 거죠. 녹취록이 공개된 거고 여자친구가 본인에게 하는 말이 녹음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첼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통화가 녹음됐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기도 남자친구한테 늦은 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신빙성이 높은 거죠. 이 얘기를 경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더 탐사 측에서는 혹시 무서워서 이거를 말을 바꾼 거다. 옛날 진술서랑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공개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명백하게 부인을 했어요. 예. 이것은 허위 짜깁기다. 나는 무서워서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조사를 그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당 장소를 특정을 하고 그 장소가 정말 사람들이 그날 왔었는지 예. 그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본 첼리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첼리스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이 얘기를 경찰에서도 했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털어놨어요. 게다가 윤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라는 그 내용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마치 부른 것처럼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좀 털어놨습니다.
김 대변인, 이쯤 되면 이제 이 민주당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이 늪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거 계속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처음에 뭐 국정감사장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제보 받을 당시에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질의한 못했겠죠. 것이죠. 김의겸 예. 의원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뭘 걸레하면서 도박 반응하면서 더 확전된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가짜뉴스 이저 첼리스트가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차 또 저렇게 입장을 발표했으면 이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서로 합니다. 정리 어떻게 서로 누가 어떻게 정리를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옳지는 않잖아요. 예. 옳지는 않고 또 우리 과거의 김용판 사건의 돈다발 사건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이재명 장남에 대해서 허위 사실 가지고 기자회견한 것도 이제 거짓말인 것 들통나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 건이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타깃이 된 거지만 예. 여야 정치권 상관없이 그 면책특권 뒤에서 그 각종 의혹들을 이렇게 쏟아낸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국감장에서 의원이 또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또 국회의원의 또 저 책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국감에서의 기능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걸 비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그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로 그걸 부인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국민한테 받는 예. 식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재판으로 가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예.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김의겸 의원 입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본인은 첼리스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다퉈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법적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좀 정무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해결책이라는 게 정무적 해결책이라는 게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뭐 민사소송 10억까지 제기했는데 그거 취하하고 네. 뭐 전제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제로 사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첼리스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진리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예. 그 인지하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입장 표명 한다면 한동훈 장관도 아까 노소영 그 재벌 부부간에도 이 자료로 3억밖에 청구 안 하는데 10억씩이나 청구하고 이런 거 좀 정치적으로 그러면 좀 그거는- 취하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최단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은 엄청 큰 거라면서요. 네, 이게 맞습니다. 보통 5천만 원도 받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물론- 물론 1억하고 여기 10억을 비교할 수 아니, 없습니다. 모든 1억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위자료 관련돼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10억 청구하는 건 없고요. 또 인용되는 것도 해봤자 예. 사실 이것도 1억도 상당히 많이 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10억을 청구한 것은 뭔가 좀 뭔가 공포를 주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이 유포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다른 분들 생각도 좀 듣겠습니다.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네네.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 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심리학에도 나오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는 자기들이 박수를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또 엄청난 의로운 투쟁을 하는 것처럼 되어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마 스스로는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유포리아 상태의 야당 의원들이 뭐 지금 앞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김종태 전 정의당 의원도 지금 이제 천공이 관저에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다 나름 근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셨을 텐데 여당 의원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왜 저럴까? 아, 유포리아 상태다. 유포리아가 무슨 뜻인가? 지금 자막 나옵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행복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맞아요? 그 김재현 전 의원이 저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 대변인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 특히 뭐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딱 찝어서 공격을 하면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 지지자들 또 뭐 진영이라고 예.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께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투쟁이고 예. 결국 이 정부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계속 좀 과도한 공격을 하는데 좀 과도한 게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정도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 이 청담동 술자리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판명이 됐으면 어느 정도 본인 입장을 철회하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실에다가 본인의 의지를 섞어요. 이렇게 믿고 싶은 의지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사실이. 이거는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도 나는 할 바를 했고 내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해도 된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건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변호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옳고 자기가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의뢰인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실관계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구성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구성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10억 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제기한 10억 원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10억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면책특권이 인정이 안 되려고 한다면 민사상 면책특권이 인정 안 되려고 한다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그런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제보를 받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의겸 의원 얘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강도 높게 견제하는 거는 당연한 책무고 또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뭐라 탓해서는 안 되지만 그 수위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 비판의 수위가.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도전과 응전 계속 이렇게 도전과 응전 속에 확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오늘 김기현 의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에 대해서 즉각 구속하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사형입니까? 네? 법정 최고형 사형이에요? 명예훼손에서 사용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기를 좀 해보면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어떤 그 국정감사 하는데 어떤 제보자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를 했어요. 더 탐사에도 제보를 했고 이 제보자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얼개에 맞춰보면 일정 정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믿을 만한 제보일 수도 있다. 믿을 만한 제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세게 반박을 했죠. 나는 다 걸겠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러면서 확 커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진행 과정을 다 아시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10억 손배서를 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가니까 물러서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입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하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물었으면 좋았겠죠. 그랬으면 100점짜리였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물었고 그것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확실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예. 물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 걸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되고 여론 예. 재판을 하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갤럽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그 갤럽 여론조사 가운데 뭐 조금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정치인 8명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호감도가 29%나 올라왔어요. 이제 아마 이런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즉각 수사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를 즉각 기소하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계속될수록 김건희 여사가 1차, 2차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한 후 기소하라. 예, 최근 일부 방송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 녹취록까지 좀 보도를 했죠. 자, 이쯤 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조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 수사와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안은 이미 끝난 사안인데 왜 자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자꾸 꺼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예.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여당 하나 기소했다고 야당 하나 기소하고 야당 하나 기소했다고 여당 하나 기소하고 수적인 균형을 맞추는 예. 문제는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고 또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기소할 사항이 예. 된다면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민주당이 항상 궁지에 몰리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들고 나오는 거는 맞아요.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이후에 계속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고위원들과 뭐 법사위원들 몇 분이 나와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건데 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방금 말했던 김의겸 의원 관련된 발언을 지지했던 최고위원들도 있어요. 그분 먼저 이 사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을 두둔했던 부분 그거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게 맞지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그냥 가만두고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들 이게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을 가질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제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보태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럼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그 관련자들은 다 기소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쭉 2년 넘게 수사를 해온 결과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거고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압수수색을 안 했다. 왜 민주당 쪽만 이렇게 막 압수수색 하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압수수색 10여 차례를 했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한 거지. 계속 이 사건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짧게 반론 기회는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혹시 반론하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편파 수사와 야당 그 파괴적인 그 수사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말 그대로 정권 바뀐 이후에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각종 수사들은 4년 전에 이미 그 무혐의 처리됐던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재수사하고 근데 윤석열 그 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 리스크 12건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송치 처리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형평성조차도 잃고 있다는 지적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공판을 통해서. 공판을 통해서 민모 씨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단체로 그 주가 조작 관련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물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거랑 관련해서도 공공수사 일부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기소했지 않습니까? 거기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때 그것도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라는 게 재판 결과에서 얼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기계적인 형평성도 어긋나 있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재수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사안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